안녕하세요. 귀한 사람들 인공화호 편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정원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공화호 수술 후 매핑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핑이란 말 그대로 지도를 그린다는 뜻인데요. 앞서 설명했듯이 인공화호 수술이란 전극을 귀에 삽입해서 외부의 소리를 전기적 신호로 바꾸어서 청각신경을 자극하여서 소리를 듣는 그런 기기를 말합니다. 따라서 실제 외부 소리를 전기적 신호로 바꾸어주는 전환 과정을 위해서 기기를 프로그래밍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를 매핑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는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에서 매핑 과정을 담당하는 청각사 이미서 선생님을 모시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검사실에서 인공화호 재활과 매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미서 선생님이 강의를 먼저 들은 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공화호의 조절 과정인 매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인공화호는 외부 엄처리기를 통해 수술로 삽입한 전극으로 청신경을 직접 자극함으로써 뇌에 세상의 소리를 연결해 줍니다. 모식도상에서 뇌에 전기적 신호를 전달해 주는 과정은 간단하지만 그 신호를 소리로 이해하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공화호 이식 후 사용자는 외부의 소리를 엄처리기라는 기기를 통해 듣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인공화호 매핑 과정이 필요한데요. 매핑은 최적의 소리 자극을 찾는 과정을 이룹니다. 외부 엄처리기의 마이크는 말소리, 소음, 환경음 등 음향 정보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류하고 기기의 패러미터를 통해 개인마다 소리를 듣는 적절한 전기적 자극을 설정합니다. 이어서 매핑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매핑은 크게 내 외부 기기를 확인하는 과정, 외부 기기 프로그래밍 과정, 기기 적합 후 청각 평가 과정을 통합하여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 기기 확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술 후 머리 및 달팽이관에 삽입되어 있는 이식기와 전극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전극 이식 후 우리 달팽이관과 이식기 부착 부위에는 많은 변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러한 전극은 이식기의 상태를 확인하는 내부 임플란트 검사를 시행합니다. 기기 확인의 상쇄 과정은 외부 기기인 엄처리기를 코일에 부착합니다. 혹은 내부 기기를 확인할 수 있는 테스터를 코일 부위에 부착합니다. 이후 이식 수술로 삽입되어 있는 내부 이식기 및 전극을 확인하는 검사를 하여 전극 및 임플란트 상태가 적절한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는 인공화호 프로그래밍 과정으로 외부 엄처리기의 변수들을 조절하여 실제 소리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의 기기 확인 과정은 인공화호 사용자가 검사에 주의 집중을 할 필요가 없으나 인공화호 프로그래밍 과정은 사용자 스스로 소리에 대한 평가와 선택이 필요한 시간으로 검사자와 사용자 간의 긴밀한 협조가 빛을 발하는 시간입니다. 정상 청력인이 듣는 역동 범위는 120dB의 넓은 범위를 처리하여 듣습니다. 그러나 인공화호 사용자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크기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청각신경이 처리할 수 있는 좁은 범위 안에서 자극 설정을 해야 합니다. 적절한 듣기를 위한 개인별 맞춤 파라미터 조절입니다. 첫째, 크기. 둘째, 소리 높낮이를 구별할 수 있는지. 셋째, 삽입되어 있는 각 전극당 크기는 거의 비슷하게 들리는지 혹은
음질 및 말소리가 선명하고 편안하게 들리는지를 직접 기기를 켜서 소리 조절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봅니다. 다음은 인공와우 조절에 따른 시기별 적응 과정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초기 인공와우 조절 시기에는 기기 소리가 매우 낯설고 이해할 수 없는 소리로 느껴집니다. 아직까지는 전기적 자극이 청각 자극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적절한 프로그래밍을 통해 인공와우 기기에 잘 적응한 후 청각 재활을 통해 말을 듣고 말하기까지 아동, 성인 사용자, 부모님, 보호자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6에서 12개월 이후 듣기 발달 상태 및 언어 수행 정도가 점진적으로 향상하고 이에 따라 기기 내용을 조절합니다. 세 번째는 청각 평가 과정입니다. 기기를 조절하고 나면 객관적으로 검사를 통해 아동의 청각적 듣기 상태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는 청각 평가를 통해 향후 인공와우를 통한 청각 재활의 기초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및 수술 후 예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평가 방법은 청각 부스에서 와우 기기를 착용한 채로 검사를 시행하거나 말지각 검사를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악기 소리 및 환경음 지각음 등을 평가하고 의사 표현하기 어려운 아동에게는 보호자에게 설문지를 통해 듣기 발달 상태를 확인합니다. 종합해 보면 인공와우 매핑 과정은 인공와우 사용자에게 개인별 맞춤 청각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인공와우 사용자와 사용자의 보호자, 부모님, 검사자가 함께하여 이루어낼 수 있는 종합적 청각 재활 프로그램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강의에서 들으신 것처럼 매핑 과정이란 인공와우 수술 후에 외부 장치를 프로그래밍하여 외부 소리를 적절한 강도의 전기적 신호로 전환해 주는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미서 선생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서 세 가지 단계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단계는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보는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게 되나요? 네, 주로 내부 전극 상태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전극의 저항값과 그다음에 기기의 상태를 확인해서 작동 여부들을 확인하는 검사를 시행합니다. 내부 기기의 저항값을 알게 되면 기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문제가 없는지를 알 수가 있겠네요. 네. 두 번째 과정인 프로그래밍 과정이 아마 매핑에서 제일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무엇을 조절하게 될까요? 네, 전류의 강도 및 조절 파라미터들을 변경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적절하게 소리 크기를 들을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게 됩니다. 각각 개인마다의 그 소리를 듣는 정도 수준이 달라서요. 최소의 작은 소리 그 크기를 듣게끔 하는 전류적인 크기 양과 그다음에 크게 잘 들을 수 있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소리 크기 정도값을 설정하는 소위 말하는 역동 범위를 설정하는 게 가장 큰 활동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너무 외부 소리가 작으면 안 들리기 때문에 최소 역치를 결정해주고 네. 그리고 너무 크면 또 시끄러워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 최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소리 강도를 정해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네. 세 번째 과정은 인공와우 기기의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평가를 하는 과정이 되겠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매핑을 해서 소리를 듣게 하면 언어의 인지력이나 발음 향상이 바로 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언어 발달은 매핑만으로 오는 건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인공와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크기 범위를 설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환자가 듣지 못하는 청력 상태를 회복시켜 주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지만 이 잘 들리는 크기 범위 내에서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모든 그 언어 발달을 인공와우 매핑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언어 발달은 언어 재활 치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최적의 언어 재활 치료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본인이 들을 수 있는 최대한의 능력으로
들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매핑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요약하면 매핑 과정이란 외부의 소리를 전기적 신호로 바꾸어지는 기기의 프로그래밍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소리를 인지하는 최소의 청력 역치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소리의 강도를 맞추어 주게 됩니다. 여러 번에 걸친 조절을 통해서 청각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조절해 주는 과정으로 매핑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매핑을 시행하는 절차와 적응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